사람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우리의 수군 전체가 준비를 마쳤다는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은 이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는 이런 챕터입니다. 이 앞전 시간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특강을 해서 막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서 조금 강의가 좀 풀이하고 재밌을 건데 이 장 같은 경우는 이 장에 주는 거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딱딱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뭐 강사 프로필 내나 넣으라 그러니까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순서는 나이는 누가 불러요? 사람이 부릅니다. 그리고 조선의 무방비 속에 전쟁이 터지고 그다음에 실제 이 제목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시는 준비를 마쳤나이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나가 싸울 뿐 산처럼 침척하라. 이거는 오포예정 직전에 이순신 하신 말씀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는 했는데 실제 이제 1시간 토론 시간 되고 그러면은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 시간이 이제 뭐 다 끝나지 못하면은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난리는 이제 사람이 부르는 거. 그래서 전운이 밀려옵니다. 당시에 동아시아 삼국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동아시아 삼국은 어디예요? 명나라 일본. 네, 조선, 명나라, 일본인데 가장 그때 당시에 이제 세계 중심으로 보여지는 명나라 분위기는 어쨌냐? 정치적 혼란으로 황제의 권위가 쇠약해졌습니다. 명만력제인 신종이 10살 때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신종 같은 경우는 명나라에서 가장 재임 기간이 긴 48년 재임을 합니다. 근데 거의 30년 동안 정치를 안 해요. 그냥 놉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정치를 하는데 그 중에 18년 중에서 7년은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임진왜란의 전력이 아니라 군비를 수급해주고 물자를 조달해주고 이런데 거의 전력을 해서 이제 그 명나라에서는 이 신종을 갖다가 조선 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치적 혼란기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할 때 보통 그럽니다. 일본이 명나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비켜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대하고 막아선 거지만은 명나라가 그러면 그때 왜 이거 조선에 이렇게 군사를 보내주고 조달을 해줬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명나라가 그때 당시에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이 혼란기에 있으면서 자기도 지금 내분에 혼란스러운데 이 일본이 침략해서 와서 자기 땅에서 싸우게 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자기 땅에서 전쟁 못하라고 잠깐 보내줄게. 그래서 보내줬다는 설이 유력하고 또 하나는 이 신종이 당시에 그 신하들을 거의 믿지 않고 막 환관들이 그냥 아부하는 환관들이 정치를 하게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 신종 만력제는 신하들이 하라는 거는 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도와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죽겠습니다. 후금 청나라 지금 누르하치가 점점 힘을 키우면서 우리도 내란에 지금 힘든데 어떻게 조선을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만력제는 더 열받아서 더 조선을 도와주게 됐다는 이런 설들이 또 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력제가 임진왜란 때 우리한테 군량미를 조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쟁을 치렀을까? 전쟁이 막 날 때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우리가 추수를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아사 상태에 빠졌을 건데 만력제가 자기 나라에서 뭐 해주려면 안 해주는데 조선에는 다 해줬어요. 그래서 조선 천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만력제를 우리가 무작정 좋아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숙제입니다. 사실 이 만력제가 조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그러니까 이순신한테 같은 경우도 팔사품, 이렇게 군사가 가져야 될 8가지 물품을 이렇게 보내주고 할 만큼 조선에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매우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조선에서는 아무튼 임진왜란 때는 특히 그 만력제를 인정을 해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조선은 어땠냐? 조선은 1392년에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해서 조선을 건국하고 나니까 어째요? 처음에는 왕자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왕자의 난으로 조금은 불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정조, 세조 이후에 이게 딱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면서 거의 이제 태평성대라 하죠. 세종대왕 뭐 이렇게 하면서 태평성대가 되면서 전쟁에 대한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전쟁이 날 것도 생각을 안 했지만은 난다고 해도 그럴 리가, 이런 분위기였죠. 그럼 일본은 어땠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그의 가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제 시켜서 결국은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는 천민 출신이에요. 그래 여기 전국 통일을 딱 해놓고 보니까 막부들이 지금 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부들이 언제 다시 자기한테 반기를 들지 모르니까 이 막부들의 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일본 그냥 섬나라에서 이것을 해결하기는 매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결국은 나 명나라 갈래 이럽니다. 그래서 명나라로 갈 거니까 정명가도를 핑계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은, 실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러 간 거는 단순히 명을 치러 간 거는 아니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순신이 추앙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순신이 일본을 막지 않았다면 결국은 일본은 명나라를 쳤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명나라를 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명을 치게 되면 인도를 쉽게 점령할 수 있었대요. 그럼 인도를 점령하면 결국은 유럽 쪽도 점령하는 세계 정복을 꿈꿨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순신을 이렇게 추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16세기에 유럽에서는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 누굽니까? 르네상스. 오, 손 드신 분 기억해 두겠습니다. 르네상스 부흥기였습니다. 만약에 이순신이 이것을 저지하지 못했다면 유럽에서 르네상스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르네상스가 결과적으로 세계 역사를 100년 앞당겼는데, 이 르네상스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세계 역사가 100년은 퇴보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순신을 더 추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임진왜란사를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뭐 정명가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정명가도라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 정명항도라는 말도 나오고, 가도인명, 정명가도, 뭐 인명가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말 중에 어느 말이 맞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면서 이것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제 히데요시가 사실 전국을 통일해 놓고 우리나라를 자꾸만 야금야금 눈치를 보는데, 당시에 우리나라를 히데요시가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한 게 아니라 대마도주가 이게 중간 역할을 합니다. 이 대마도주가 상당히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돈도 많았어요. 상인의 그 후손이었죠. 이게 고니시 유키나가의 사이였다는 설이 유력한데, 이게 정확히 정리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소요시토시가 이제 이 중계를 계속 합니다. 중계를 하는데,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면가도 뭐예요? 이 명나라로 갈 거니까 길을 비켜달라 그랬는데 이것을 그대로 조선에다가 전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것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래서 그 조선 누구는 명예 복속을 하고 조선의 왕이 입조를 하라 그랬어요. 조선 왕이 입조를 하라는 거 뭐냐면 일본 그 조정 회의 때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구 신화를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거 따를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요시토시는 뭐라 했냐면 일본이 전국 통일했으니까 그냥 그 이 전국 통일한 축하 사절을 보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렇게 간 그 통신사를 갖다가 자기의 그 복속으로 여기 입조를 하러 온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명을 치러 갈 거니까 길잡이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가도임명 이제 이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소요시토시가 이렇게 바꾼 거죠 말을. 근데 여기서 고니시도 끼어 있죠. 겐소는 누구예요? 승려인데 이 그 전쟁에 이렇게 종군 승려라 그러죠. 근데 요즘은 옛날엔 종군 기자와 종군 승려 이러는데 최근 들어서 종군 이안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종군 아니야. 무슨 우리가 종군이야. 그래서 이제 전성 기자, 전선 승려 이렇게 불러달라고 그럽니다. 뭐 이 사람들은 이미 가서 이제 안 하겠지만 요즘 기자들이 전성 기자로 불러달라. 그러니까 이제 거슬러서 그러면은 옛날에 그 종군 승려들도 종군 승려로 부르지 말고 전선 승려로 불러라 그래서 이제 겐소 같은 경우 그래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을 빌려달라 했고 여기서 이제 일본이 동래성에 쳐들어왔죠. 쳐들어왔을 때 동래성에서 길을 비켜달라 하니까 어째요? 송상현이 뭐래요? 전사의 가도나 싸우다 죽기는 쉽지만 빌려줄 수 없다. 이럴 때 정면 가도라 했고 그 다음에 인면 가도 우리는 명나라로 갈 거니 길을 빌려달라. 그래서 정확히 이게 누가 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쓰임들이 약간씩은 달랐다는 것.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나라는 어쨌어요? 1590년 임진왜란 몇 년에 일어났어요? 1592년. 연도 외우기 겁나게 어렵죠. 연도 외우기 어려운데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제가 외우는 법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592년인데 1, 5, 9, 2는 둘이죠. 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자 띄워주세요. 1, 일본 놈아 5, 오너라 9, 구두발로 2, 둘로 해줘야 돼. 두들겨 줄게. 그래서 우리 이겼어요. 그러니까 1592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연도 외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1590년 3월에 황윤기라고 김성희를 이제 사신으로 보냅니다. 이 사신으로 보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거의 6개월 동안 이 사신들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결국은 또 자기 깐난 얘기 보듬고 나와서 오줌 싸니까 가서 오줌 그 설거지하고 오고 이렇게 웃기는 일을 하는데 아무튼 이 사신들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둘이 정사, 부사 보고가 전혀 다르죠. 정사인 황윤기는 뭐예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눈이 반짝반짝하고 다음과 지략이 있는 사람이라서 언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침략할 노리니 전쟁 준비를 하자 했어요. 근데 부사였던 김성희는 뭐라 그랬어요? 그는 쥐새끼같이 생겼고 뭐 두려워할 게 없더라. 전혀 전쟁낭의 기미는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 말을 들어요?
부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인의 힘이 입김이 셌어요. 동인의 뭐 유성룡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나중에 이제 부사인 김성일이가 나중에 그래요. 니 왜 전쟁이 날 것 같았는데 전쟁이 안 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부사인 김성일이 하는 말이 사실 나도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전쟁이 날 것 같았으나 괜히 전쟁이 난다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두렵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전쟁이 안 날 것 같아서 안 날 것 같다고 국민들을 안정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성희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또 공을 세워서 복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조정에서 뭐 많은 토론을 했다 하나 토론 하나마나 그냥 끝난 거죠. 여기서 이제 가끔씩 그 율곡이의 10만 양병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0만 양병설은 사실은 실록에 보면 전혀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당시의 실록에는. 나중에 이게 제가 몇 년이가 얼른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적어왔어요. 이제 나중에 그 김장생 제자 송시월이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김장생의 율곡집에 이런 데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한참 뒤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쓰면서 1583년에 율곡 이이가 주장했다고 딱 전쟁이 나기 10년 전에 주장했다고 이렇게 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10만 양병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실제 율곡 이이가 이렇게 주장한 것은 근거가 없다. 이게 학자들의 공통된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10만 양병설 같은 경우도 우리는 막 옛날에 율곡 이이가 그 10만 양병설에서 뭐 어쨌다 했는데 이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 아주 늦게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록을 그러니까 실록을 기록할 때 이 실록은 당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당대에 기록하지 않고 다음 때에 기록을 하는데 이 다음 때에 기록을 할 때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실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율곡 이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인도 서인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이 없으니까 동인들이 자기 편이 아니니까 서인의 영수로 율곡 이이를 지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인이 실록, 선조실록은 동인이 쓰게 되죠. 그러면서 율곡 이이는 아주 그냥 뭐 짤막하게 율곡 이이 뭐 어쨌다 그냥 태어나고 죽었다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수정실록을 쓰면서는 이제 서인이 집권할 때 수정실록이 써지죠. 그때 드디어 율곡 이이가 뭐 구도 장원이니 뭐 9번 장원을 하고 어찌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실록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은 외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 획득을 위한 침략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할 때는 제가 세계 정복을 꿈꿨다 그러는데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뭐 도자기 전쟁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임진왜란 때 가장 문제가 뭐예요? 조총과 포 같은 근대 무기가 동원된 근대전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삼국 병력이 수백만에 달한 대규모 전쟁이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째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총 가지고 싸워갖고 우리 조총의 이력에 그냥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울산성 전투에도 보면은 이 외군들이 이렇게 조총으로 싸우는 게 나오고 우리는 여기 조총을 맞고 쓰러진 거 나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의 무기는 아주 뛰어나고 우리는 허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무기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일본 조총은 비할 바가 못했습니다. 얘가 천자포, 지자포, 현자포, 황자포 이런 것도 있고 대왕부로 가지고 비격진철레도 쐈습니다. 비격진철레
여기서 이제 조총이 재밌습니다. 부산성으로 이렇게 일본이 막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어째요? 우리는 뭐 있어요? 활로 열심히 싸웠습니다. 일본 조총을 일본이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전국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실 포르투갈 상인이 갖고 온 조총 3개를 개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조총 세 자루를 사면서 웬만한 섬을 하나 살 정도의 가격으로 조총을 구입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것을 개조를 해가지고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조총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대마도주한테 줘서 선물 줬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 안 두고 창고에 그냥 창고에 넣어놔버렸던 거죠. 근데 일본은 이 조총을 가지고 열심히 개조를 해서 전쟁을 하는데 일본이 부산성으로 와서 보니까 조센징들 조총도 없네?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조총은 뭐예요? 세조자를 써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래서 조총이다 하고 사실 이 총이 개머리판이 있어서 새같이 생겼다. 그래서 상형 문자로 조총이라 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일본은 중국을 따라가고 싶으면서도 중국하고 같은 거 되게 싫어했어요. 중국에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형 문자를 쓰니까 일본은 어째요? 우리 상형 문자 안 써. 우리는 이거 뭘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해. 이거 보니까 철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조총이 아니고 철포야. 이 철포 일본말로 하면 뭐예요? 태포입니다. 태포인데 임진왜란 일으켜서 이리 부산성에 또 와서 조총 메고 와서 오니까 조선놈들 싸움도 안 하고 다 도망가고 없네? 얘네들 보니까 태포가 없네? 무태포구나. 무대포 정신으로 우리가 대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대포라는 말이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쟤네들 무대포네 하니까 우리 어째요? 그래 우리는 무대포 정신으로 싸운다.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 조총 같은 경우 사실 별로 위력이 강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조총의 총소리에 놀래서 그랬다는데 이 조총 총소리 물론 군사들이 처음 들어본 사람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군에서 천자포 지자포 이거 다 써본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비격진천의 소리까지 다 들었던 거죠. 그래서 조총의 이 소리는 별로 이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조총 같은 경우는 1분에 3발 정도밖에 못 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화살은 1분에 18발 정도 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이 지그득도 머리가 있는지라 이게 1분에 3발밖에 못 쏴니까 이게 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째요? 3열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총이 화약을 장전하고 이런 데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1열이 쏴고 뒤로 와서 화약 장전하는 동안에 2열 이러면서 좀 위력을 발휘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임진왜란 때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 않았고 단지 우리는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갔던 겁니다. 여기 당시에 썼던 이런 화기들 우리나라 거 이게 천자포, 현자포, 황자포 이런데 여기 지자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천 따지 거무천 누루화 천점은 순서대로 크기를 지냈던 거예요. 이 대항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비격친체를 넣어서 쐈던 거예요. 근데 이 천자포 같은 경우 우리가 사실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사실 사극을 만들게 되면은 역사적인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그 재미로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되면은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 많이 나오죠. 사실 우리가 명당 영화 안 보신 분 없으시죠? 그걸 전 국민이 다 봤다는 2번, 3번 봤다는 그 명당 영화 상영한 뒤에 어떻게 됐어요? 김한민 고소당했어요. 왜? 전혀 역사에 근거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누구한테 고소당했냐면 배설의 후손들한테 고소당했어요. 왜? 배설은 사실 명랑 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실제 이제 이순신이 서울 옥살이 하고 내려와서 진주 송경래 가옥에서 삼도수군 통제사를 8월 3일 받아서 거기서 걸어서 순천에 와가지고 약간의 군사를 추스리고 보성에 갔더니 조양창에 곡식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 곡식을 이제 구합니다. 그때 그 보성에 조양창에 있는 데가 등량이었는데 이 등량이 이순신이 거기서 양식을 구해서 등량만이라고 했단다. 고흥분들 인정하신가요? 근데 사실은 이 등량이라는 말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미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순신이 가는데 이제 배설이 보성에서 있을 때 배설이 7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자멸할 때 12척의 배를 가지고 도와주러 갔는데 보니까 이미 폐색이 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하인의 12척 배 가지고 도망을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명랑에 몇 척으로 싸워요? 13척으로 싸웁니다. 12척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었다고 했지만 금신전선 상유 10이지만은 나중에 전라 우수사가 가지고 배 한 척도 있어서 13척이라는 그 기록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13척으로 싸웠는데 이렇게 보성에서 배설이 12척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안 거예요. 이순신이. 그러니까 보성 그 양산항 집에서 있으면서 12척 갖고 오라 그랬는데 군용구미로 갖고 와 하는데 안 갖고 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군용구미에서 안 기다리고 다시 장흥 회령포로 가게 되죠. 이순신은.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숙배를 합니다. 숙배가 뭐예요? 임금님이 네 삼도수군 통제사 해야 하고 했는데 아직 정식으로 일종의 취임식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취임식을 하고 배설한테 12척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배설 안 옵니다. 그냥 배만 12척 보내고 아파서 못 온다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설은 명랑 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근데 명랑 영화에서는 어때요? 배설이 거기서는 폭파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설의 후손들이 김한민 고발했어요. 근데 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왜? 영화는 영화일 뿐이니까. 하지만 단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했을 때는 좀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준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순신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순신이 도대체 몇 점 몇 승인지 이게 가장 큰 숙제인데 몇 점 몇 승이에요? 23전 23정 그거 어디서 보셨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23전 23승은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에 S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23전 23승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그냥 그 작가한테 물어봤더니 대충 세어보니까 그랬더라고. 근데 그게 사실인 양 지금은 학자들도 다 23전 23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이게 많은 파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작한다면 절대 그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사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할 일 없는 해군사관학교 교수들이 이거 세워봤대요. 23전 23승이 맞는지. 그래서 봤더니 한 번 전쟁이 나서 나갔다가 들어온 거를 1승으로 할 때 뭐 하루에 2번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번 나가서 이틀 3일 싸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할 때 거의 49전 정도 된다. 이렇게 했더니 또 해군사관학교를 영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기어이 연구해서 아니 1승 더 찾았어. 그러니까 50전이야.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49전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천자총통 같은 경우도 그 불멸의 이순실에서 어째요? 우리의 군사들이 2명이서 저거를 들고 유격훈련합니다. 자유자재로 유격훈련하죠. 근데 이 천자총통이 어떤 데는 30km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데는 300km 육박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릅니다. 근데 최소한 30km는 아닐 것이다. 제가 저거 그거 만들어 놓은 거 아무리 들라 그래도 꿈쩍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300km로 봤을 때 우리의 역사 장미란 차관이죠. 이제 이 장미란 차관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 땄을 때 몇 킬로든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서 적어왔어요. 적어놓은 거 보고 하겠습니다. 장미란이 인상 140, 용상 186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여자를 떠나서 정말 대단한 훈련을 하고 한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140 정도를 끙끙하고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그냥 보통의 수군들이 둘이서 저것을 자유자재로 유격훈련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군은 뭐예요? 슈퍼맨이었죠. 그래서 뭐 임진왜란은 슈퍼맨하고 일본 놈하고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드라마들이 고증없이 됐을 때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비격진천례 같은 경우는 경주선 전투 때 이것을 썼는데 이거 재밌어요. 이거 안에가 비었죠. 비어서 이 속에다가 이거 표창이에요. 표창을 가득 넣고 이 죽통을 여기에 넣어서 심지를 감아서 이 뚜껑을 닫아서 이 옆으로 빠져나오는 구멍이 있으면 여기 이제 옆에 구멍에다가 화약을 채우고 그래서 불을 붙여서 이것을 이 왕구에 넣어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주성 전투 때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죽통을 몇 번 감느냐에 따라서 이게 발사되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빵 쐈을 때 이게 그냥 팡 터지는 게 아니고 이게 또르르르 굴러갔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본 놈들이 오메 뭐 신기한 거 있다고 또르르 막 몰려드니까 이때 폭발을 해서 살상력을 높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격진천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뭐 이게 진짜일까 했는데 그 억새로 유명한 화암산에서도 몽땅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진왜란 때 우리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총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이것을 맨날 막 들고 다니거나 그러지 못했죠. 그냥 그 소지용은 아니었고 거북선에 탑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거북선을 복원하면서 이것을 탑재했을 때 이게 화약의 그 반동에 의해서 발사가 되는데 옆으로 놨을 때 이 배가 거북선이 넘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즘 거북선의 그 연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뒤에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이었죠. 7년간. 이 전쟁은 처음부터 계속 전쟁이 쭉 있었던 게 아니고 1592년에 전쟁이 집중적으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개입을 하면서 어째요? 이거 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휴전을 하면서 일본이 말도 안 되는 택도 안 되는 조건들을 제시를 하죠. 명나라 황료를 자기 그 첩으로 뭐 주라. 우리나라 뭐 그 산도를 자기들한테 복속을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니까 안돼 하고 결렬돼서 다시 정유년에 60갑자인 정유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유 뭐예요? 재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이 다른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임진왜란의 일부가 정유재란이에요. 정유재란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전체의 정치와 문화에 심각하고도 광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 아까 르네상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임진왜란을 그래서 부른 명칭도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진왜란 했는데 임진년에 일어난 외국의 난리라는 뜻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아니다. 조선과 일본이
전쟁을 해서 조일 전쟁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또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에서 임진 전쟁 외란이라고 말하기는 외하고만 이렇게 싸웠다는 건데 임진 전쟁은 그냥 임진년에 그 동아시아 3국 명나라까지 포함해서 해서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자기 전쟁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공들이 굉장히 많이 일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 도공들의 뭐 그 흔적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죠. 말력 조선 전쟁 아까 명나라 신종의 연호가 말력이죠. 말력제에서 말력 그 명나라의 말력에 조선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그 다음에 말력 조선 지역 전쟁 거의 뭐 같은 뜻인데 중국식 발음하고 우리 발음. 그 다음에 항외 원조 중국이 조선을 도와 외국에 맞서 싸웠다 해서 항해 원조 불고 요거는 일본식 분노쿠 원정은 일본식 그 다음에 인진족 전쟁은 북한에서 그 다음에 7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7년 전쟁 동아시아 전쟁 요즘 이제 이것을 동아시아 전쟁이라고 하자 이런 말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쓰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다 똑같은 임진왜란을 부르는 이름이라는 거. 자, 퀴즈가 나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 상황 설명 좀 틀린 것은 자, 1번 일본군은 저쪽으로 무장하고 조선을 침략하였어. 2번 일본군은 부산을 통해 조선에 상륙했고 3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싸웠지만 일본군에 의해 동래성이 함락되었고 4번 일본군은 한성을 공격하였지만 선조와 신하들은 끝까지 지켜냈어. 4번 4번 네 그냥 이거는 쉬어가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진왜란 초기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군은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700여 척 군함을 타고 부산 앞바다에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동래성을 함락하고 곧바로 그대로 걸어서 한양까지 가서 한양을 함락하니까 이미 선조와 관리들은 궁궐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을 가버리고 평양과 함경도까지 침략을 당하는데 여기서 한양 점령 후 평양과 함경도까지 함락되자 명예 군대를 요청해서 이제 명나라로 왔는데 이때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조가 평양 가서 이제 두만강을 넘을까 말까 그러니까 이것을 신하들이 만약에 이게 넘어버리면 망명이 되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 되옵니다. 이 다리를 건너지 마시옵소서 해서 안 건넸다고. 그래서 의주까지 갔는데 거기서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아직도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의주로 몽진 갔는데 실제 왕이 갑자기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먹을 것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저쪽 지역에서는 도토리를 따다가 도토리 묵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도토리 묵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왕이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도토리 묵이 생각났는데 왕이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에 올라왔던 거 그거 뭐냐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걸 임금님의 상이 뭐예요? 수라상입니다. 임금님의 상이 뭐냐? 용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임금님의 의자, 임금님의 의자 용상, 임금님의 얼굴, 임금님의 옷, 용품, 임금님의 응아, 용변, 매화입니다. 용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임금이 그때 먹었던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게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왔으니까 상수라라고 해라 해서 상수리 나무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독립부 순절도 그림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재밌는 그림이에요. 조선 후기 때 독립부 가명 소속 하원 변박이 그렸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1709년에 그렸는데 사실 그때 그린 거는 없어지고 1760년에 다시 변박이 옛날 것을 고쳐 그린 것이 지금 남아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송상현의 그 사당인 안락서원에 봉안됐던 것을 지금은 육군박물관으로 옮겨놨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임진왜란사를 부산성 전투 쪽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이건 뭐예요? 이것을 부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7번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것을 뒤에서 보면 1번은 뭐예요? 이각. 경상자도 병말전투사인 이각은 전쟁이 나자마자 도망을 갑니다. 뭐라 하고요? 송상현에게 나 바깥에서 지금 협공에서 싸우게 그냥 네 여기서 싸워 나 바깥에 가서 싸울게 하고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말 타고 신하 매치 데리고. 그리고 2번은 이 동문이 뚫리니까 일본인들이 이 동문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 근데 이걸 보고 있던 동래구사 송상현은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 싸울 수는 없고 저들한테 볼모로 잡혀가느니 나는 그냥 열심히 싸우다가 죽겠다 하고 조복을 입고 왕한테 이렇게 사배를 하고 결국은 끝까지 분전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죠. 이때 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요 사람이 지금 송상현에 보고 있는 양산군수 조용규입니다. 이 조용규는 갔다가 도망가도 되는데 조씨네요. 그러고 보니까 도망가도 되는데 다시 와서 이 전쟁을 끝까지 치르다가 결국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분열자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던지면서 싸우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송상현의 애척 김섬이라고 해요. 이 김섬이 결국은 일본 놈들한테 잡혀서 욕을 볼까 싶으니까 담을 뛰어넘어서 지금 송상현한테로 가는 장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했던 정명가도 이 팻말 던진 거예요. 정명가도 이 팻말. 그래서 이 한 장에서 임진왜란사 초기에 이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이 났어요. 이제 전쟁이 났는데 1592년 4월 12일 날 전쟁이 났죠. 4월 12일 날 전쟁이 나고 이순신은 4월 13일 날 사실 원균한테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순신은 언제 출전을 해요? 5월 4일. 요즘 같으면 상상됩니까? 4월 13일 날 전쟁이 났다는데 5월 4일 날 갔대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어째요? 이순신 겁장이었다.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겁장이어서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쟁이 발발되고 15일 날 이제 인지를 합니다. 사실 13일 날 인지를 했다는데 여기는 15일이라고 그 공식적인 기록은 15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약간의 하루 이틀 정도 차이들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26일 날 유서 왕이 내리는 그 문서를 유서라고 합니다. 물길 따라 나가서 적선에 무찌르려 했는데 이순신 안 나갑니다. 그리고 2차에 또 선정관이 갖고 와서 원균과 합세해서 싸우라 그랬는데 안 가요. 그리고 27일 날 이제 장수들이 다 불러 모으는 장계는 장수가 왕한테 이리 올리는 이런 것을 장계라고 합니다. 유소와 장계는 이제 그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4월 29일 날 일단 출동 계획은 세우는데 갑자기 경상 우수군이 온다 그래 놓고 안 와요. 그러니까 미룹니다. 그리고 봤더니 언제예요? 5월 4일 날 출전을 합니다. 5월 4일 날 출전을 해서 우리 여수에서는 이날을 기리기 위해서 뭐 해요? 거북선 축제. 오, 이게 잠깐만요. 하나가 어디로 도망갔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순신이 보니까 여기 저기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가라는데도 아직 안 간 이유 있었습니다. 이 이유가 자, 이순신 영정입니다. 이 표준 영정 이거 1957년에 그렸다는데 어떤 기록에는 1953년에 그렸다고 합니다. 이거 몇 년에 그려진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이당 김은호가 그려서 순천 충무사에 이렇게 봉안을 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경찰들이 충무사 회철시키면서 이거 없애버렸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표준 영정으로 했죠. 이 표준 영정으로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당 김은호가 친일이라네. 아니 이순신 표준 영정을 친일이 그려 안 돼. 그리고 그려내렸습니다. 그리고는 1972년에 월전 장우성이 그린 이 그림을 표준 영정으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사람들이 아니 월전 장우성 이당 김은호의 문화생인데 얘들 친일이잖아 막 이러면서 이거 지금 없애자 그래요. 근데 이거 이제 이거 아주 최근에 이 뭐 그 간모가 뭐 좀 어쩌니 막 하면서 이거 아니다. 호랑이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두 개 있었다. 뭐 그러면서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못 바꾸고 있어요. 이거 바꾸게 되면은 막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중간에 한산도 있다가 정형모가 이렇게 그려서 만든 이 영정인데 이 영정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이순신이 무인인데 문관복을 입고 이렇게 있었다는 게 말이 돼? 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복은 문관이든 무관이든 이렇게 입었었죠. 근데 이 흉배에 따라서 그 위치가 바뀌었죠. 왕은 여기에 뭐 있어요? 용. 무신은 호랑이. 문신은 하.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무관복을 입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그리기도 했는데 여기서 그림 보고 근데 저 그림에 보니까 저건 뭐지 하고 궁금한 게 혹시 보이시나요? 네. 뭐가 보이시나요? 보따리 주머니. 보따리 주머니. 오! 이순신 겁나게 인자했다더만 맨날 여기다 돈 넣어갖고 애들 세뱃돈 줬을까요? 이게 뭐였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할 때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이 이것을 그리고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순신 영정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이거 뭐였냐면 자 이순신 전라자수사로 발령장입니다. 1592년 2월 15일 날 유전라자도 수군절도사 이순신 이수위 일방체 뭐 어찌고저찌고 해서 너는 지금 이 임명장을 주니까 전라자수영을 관리하되 이렇게 해라. 그리고 왕이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비밀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594년에 삼도수군 통제사 임명을 할 때 임명장입니다. 유삼도수군 절도사 행 전라자도수군 절도사 이순신 서 경수위일방체 뭐 어찌고 저쩌고 여기도 쭉 보면 비밀부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삼도수군 절도사 행 전라자도수군 절도사 서 이것을 보고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령이 어디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죠.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은 여기 행이 뭐야? 그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어째요? 전라자수사가 삼도수군 통제사를 겸직을 했다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윗직급이 아랫직급을 겸직을 할 수는 있지만은 아랫직급이 윗직급을 겸직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당시는 이게 행수법이에요. 이 행수법에 의해서 당시는 관직이 계고직비, 계급은 높은데 직이 낮은 것. 그 다음에 수는
계비 직고. 그러니까 계급은 낮은데 집이 높은 거, 행수법에 의해서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청요직이라고 하는 학사, 박사, 뭐 이게 선군관 이런 사람들은 그 수를 따랐고 무관들은 행을 따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비밀부 있는데 이 다음에 1597년 삼도수군 통지양 제2명인데 요거는 이제 좀 구체적이죠. 유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 겸 충청 전라 경상 등 삼도수군 절도사 이순신 경수 이 일방체 어찌고 저찌고 경은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비밀부가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앞에서 지금 딱 봤더니 전라자수사는 정삼품입니다. 정삼품 하니까 여기서 제 첫머리에 뭐예요? 너 이자입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이 뒤에 보니까 삼도수군 통지사는 정이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경이라고 써있어. 경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이 다음 것도 삼도수군 통지사가 되니까 경은 이렇게 하세요. 이게 명령장을 내릴 때도 직급에 따라서 달라졌던 거예요. 이게 정삼품부터는 물론 당상관이긴 합니다. 당상관 중에서도 하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장땡이 된 거예요. 정삼품. 이순신은 여수로 딱 오는 순간 정삼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 전어무 강사는 왜 자꾸만 싸가지 없이 이순신 장군 안 하는 거야. 이순신 장군 좀 불러줘. 이렇게 은근히 생각하고 계신 분들, 제가 장군을 안 붙인 이유 이겁니다. 여수를 딱 오는 순간 이순신은 장군 딱지 떼고 대감 되는 거예요. 영감. 우리가 어째요? 사법고시 합격하면은 이 새파란 것을 뭐라 그래요? 영감님이라 부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영감 반열인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 불러주면 무조건 높은 자하고 장군 불러주는데 장군 불러주는 거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직급에 있을 때 것을 불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순신 전라자수사에서 나중에 가선대부 자원대부 정원대부 해갖고 살아있을 때부터 벌써 정이품까지 가는데 우리는 정삼품 그 어모장군 이하에서 붙여주는 장군을 지금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들어가면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빼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 당상관이 되면은 이제 임금의 명령 자체도 이제 달라지는 것은 여기서 비밀부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순신이 4월 13일날 전쟁이 나서 4월 15일날 벌써 유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던 이유 이 비밀부가 뭐냐면 비밀병부였습니다. 아까 발령장을 낼 때 그냥 발령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병부를 같이 줍니다. 이거 둥근 나무로 이렇게 깎아갖고 이렇게 생겼는지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나무 판에다가 손바닥만한 판에다가 앞에는 그 사람의 직급을 쓰고 뒤에는 앞에서 왕의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이것을 반으로 자릅니다. 잘라서 반쪽은 왕이 가지고 반쪽은 발령장하고 같이 줍니다. 그래서 자기 위수지역을 벗어나서 군사를 동원하려면 반드시 아까 그 내용 중에서 이 발병부가 도착하면은 맞춰보고 출전을 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4월 15일 뭐 이때 유서가 오긴 했으나 발병부가 도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출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순신이 이거 안 받고 원균이 도와주라 그래서 가서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반역이에요. 바로 참수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발병부가 도착하자 준비를 해서 바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무서워서 출전을 안 한 게 아니고
이 발병부가 도착을 안 해서 그랬는데 이 발병부를 언제나 이 장수는 그냥 주머니 그냥 장롱 속에 넣어놓은 게 아니고 여기에 넣어갖고 다녀야 됐던 거죠. 발병부 주머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역사적인 그 그림을 그릴 때나 이럴 때 꼭 역사적인 인식이 그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 그려야 된다는 것을 이런 데서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발병부가 늦게 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5월 4일날 출전해서 잠깐만요. 제가 뭔가를 하나 넣어놨는데 그게 어디로 빠져버렸네요. 5월 4일날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수서 거북선 축제 이게 처음이었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진남제 그랬더니 어째요? 진남제 이거 제사 같다. 무슨 진남제 제사냐?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름이 바뀝니다. 진남 거북선 축제. 진남 거북선 축제였더니 이건 누가 이것을 관할할 거냐? 진남제전 위원회에서 할 거냐? 거북선 축제 위원회에서 할 거냐? 그래서 또 중간에는 이 예산을 9억 정도 된 걸 둘이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반쪽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축제가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코로나 직전에는 딱 한 번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엑스포 치르기 전에 로세르텔레스 그 BI 실사단 올 때 그때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11월, 10월 며칠인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5월 4일 날 거북선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1시간이 됐는데 쉬었다 하실 겁니까? 그냥 하고 빨리 끝낼 겁니까? 그냥 하고 빨리 끝내요. 그럼 지금 토론 시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토론을 잠깐 하시려니까 쉬었다 합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면은 자, 10분 쉬겠습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